토트넘 호스퍼가 뉴캐슬에 쓰라린 패배를 당한 후 실망의 감정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물론 온라인 포럼에서도 점점 커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이들이 사랑하는 팀이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대 앞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경기력, 특히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탈의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이 경기를 토트넘 팬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겼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턴을 4-0으로 대파한 후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뉴캐슬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부터 뉴캐슬은 홈 경기장에 이점을 살려 빠르게 볼점유를 가져갔고 토트넘을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두 팀은 첫 15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양팀 모두 관중들을 숨죽이게 하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지휘하에 토트넘은 과학적인 볼 점유와 뉴캐슬 골문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플레이로 경기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이 성과를 내기도 전에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전반 37분 좌측에서 빠르게 진행된 스로인 상황에서 켈리가 낮게 올린 크로스를 받으며 아무도 마크하지 않은 반지가 손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실점은 토트넘의 자신감을 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로 전반 종료까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실점에서 토트넘은 심각한 수비 조직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우측에서 진행된 스로인 상황에서 6명의 수비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의 2명의 선수가 너무 쉽게 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반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득점을 올렸고 이는 토트넘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과 더불어 수비 조직력과 규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전술로 전환하여 동점골을 찾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고 뉴캐슬 진영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토트넘은 무려 66%의 볼점유율을 기록하며 상대 골문을 향해 20번 이상의 슈팅을 시도하며 뉴캐슬 수비진을 극도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거의 뉴캐슬 진영에서만 펼쳐졌고 토트넘의 압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56분에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우측에서 드리블을 통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며 테크니컬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닉 포프가 이를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존슨이 빠르게 따라 붙으며 골문 앞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댄번의 자책골로 인해 경기는 1-1 동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이는 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동점골이 토트넘 공격수들의 자신감을 부추겼고 그들은 닉 포프와 그의 수비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과 연이은 기회 창출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토트넘에게 불운한 날이었고 그 기회들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력 부족은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78분 뉴캐슬의 날카로운 역습 상황에서 조엘린톤이 자신의 진영에서 매디슨을 돌파하며 절묘한 스루 패스를 머피에게 전달했습니다. 머피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페널티 박스에 침투한 후 이삭에게 완벽하게 연결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득점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득점은 토트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으며 남은 경기 시간 동안 토트넘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치밀한 플레이를 펼친 뉴캐슬에게 씁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명확히 느슨함과 방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도지와 로메로는 큰 공간을 내주었고 머피는 이를 손쉽게 활용했습니다. 조엘린톤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받아 압도적인 피지컬로 매디슨을 가볍게 제압하며 정교한 스루 패스를 내주었습니다. 머피는 그의 속도를 이용해 이 공간을 돌파하며 이삭의 2-1 득점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실점은 개인 수비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수비 시스템에서의 협력과 조직력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패배는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이 가진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진은 연결성과 규율이 부족했고 자주 상대에게 위험한 공간을 내주어 쉽게 공략당했습니다. 또한 미드필드진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만큼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해 토트넘은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캐슬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진에서 여전히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플레이와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손흥민은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을 창출하며 상대의 단단한 수비진과 대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잠재적인 위협이었고 상대 수비는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비록 최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그의 클래스와 토트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손흥민은 항상 기꺼이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아 동료와의 연결을 만들었고 자주 측면을 전환하며 공격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예는 23분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동료로부터 공을 받은 손흥민은 켈리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공을 절묘하게 통과시키며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선수와 맞붙은 켈리는 결국 파울을 범해 뉴캐슬의 페널티 박스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클래스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1 동점골 상황에서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동료가 기회를 잡고 있음을 인지한 손흥민은 현명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들여 존슨이 편안하게 공을 받아 넣을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이 골은 어느 정도 운이 따랐지만 그 상황에서 손흥민의 클래스와 빠른 판단력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스타의 가치이며 중요한 순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의 본질입니다. 69분에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의 방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대부분 동안 끊임없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스타는 놀라운 경기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속도를 내며 공을 탈취했고 즉시 오도베르에게 빈 공간으로 공을 넘겨주는 영리한 패스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자리를 찾으며 오도베르에게 다시 공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오도베르는 자신보다 체격이 큰 수비수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공을 패스하지 않고 직접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결정은 손흥민을 몹시 실망스럽고 아쉽게 만들었으며 명백한 득점 기회가 팀워크 부족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탁월한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공을 끌어올리며 수비 상황에도 참여하고 팀이 더욱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연함과 전방위적인 능력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며 팀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해내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손흥민의 클래스는 단순히 상대 골문 앞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헌신과 전투 정신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흥미진진한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온 슈퍼스타의 가치입니다. 뉴캐슬의 1-2로 패배한 경기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쟁력에 대해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심각한 수비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에서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뉴캐슬과 같은 팀을 상대로 그러한 공간을 내줄 수 없습니다. 네빌은 토트넘이 첫 실점을 초래한 수비의 허점이 뉴캐슬에게 쉽게 공략당한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버풀의 전중앙 수비수이자 현재 BT 스포츠의 전문가인 제이미 캐러거 역시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노력했지만 토트넘은 개인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원에서의 창의성 부족은 큰 문제입니다. 캐러거는 손흥민이 계속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의 정체로 인해 토트넘이 필요한 압박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명확한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캐슬의 전설이자 현재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전문가인 앨런 시어러도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수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의 실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특히 스로인에서의 실점은 스퍼스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을 잘 보여줍니다. 시어러는 토트넘이 고정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으며 특히 첫 실점에서 반지가 별다른 저항 없이 득점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전 선수이자 현재 BBC 스포츠의 전문가인 저메인 지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볼점유를 진정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볼점유가 아무리 높아도 결정적인 슈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스는 토트넘이 마무리 능력을 개선하고 볼점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토트넘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비 재조직, 공격의 유연성 창출, 전술적 규율 유지 등 그의 모든 결정이 이번 시즌 남은 시간 동안 토트넘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